안녕하세요. 저 서면에서 기관하고 있는 박상순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해운대에서 개업하고 있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. 네,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. 해도 바뀌고 날씨도 겨울 느낌 나고 뭐 이래저래 좀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저희도 주제도 저번 주까지는 눈수술 관해서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눈담 코조 코수술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. 코수술 좀 요새 좀 있는가요? 예, 요새 뭐 코수술 조금씩 하고 있는. 환자분들 문의가 좀 오기 시작하면서 예, 코수술도 좀 늘기 시작하는데요. 예전에 비해서 조금 코수술 자체가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. 제일 큰 원인이 뭐 그거죠.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 생겼고 그리고 그 시술들이 점점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술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항상 들어오죠. 수술이나 시술 성인을 하고 싶은데 코 수술이 낫냐 시술이 낫냐 코에는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? 하는 질문을 항상 듣습니다. 코 상담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별 생각 없지? 아니요. 네, 박상 원장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코수술 자체가 시술보다는 훨씬 더 모양이 좀 이쁘다고 생각되고요. 왜냐하면 필러는 아무래도 이제 필러 성질상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굉장히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. 저희 병 오시는 분들 코필러 맞으러 오시는데 저는 맞지 마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코필러. 왜냐하면 너무 높고 퍼져 있는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낮다 생각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높은 경우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또 퍼져서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선배님? 왜 근데 필러 많이 해야? 아닙니다. 저는 코필러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맞으신 분들은 옆에서 봐도 코는 이렇게 넓어서 사자코처럼 뽀똑해 보이지도 않고 코가 선명히 날렵해 보이지도 않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마에서 거의 툭 웃은 것처럼 이래요. 이건 굉장히 저는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그래.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. 실제로 수술 혹은 시술을 하되 특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최근에 좀 많이 맞고요. 그리고 또 그게 한 번 맞으신 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맞기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은 약간 좀 아바타를 가죠. 타자꾸 느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약간 좀 필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약간 넓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. 그런 게 수술이 낫다는 말이었고요. 실제로 수술이든 시술이든 뭐 저는 뭐 어느 게 더 낫다 하기보다는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. 좋은 방법인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필러죠. 콧등 필러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콧등과 콧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콧등 올리기에는 그 수술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되게 효과가 좋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뭐 수술도 마찬가지고 시술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올린다 하면은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고 시술도 마찬가지로 약간 퍼진다든지 모양이 틀릴 수 있겠죠. 적당히 하면은 콧등에는 필러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코끝의 모양이 뭐 쉽게 말해서 보크라든지 뭐 올라가다든지 길다든지 이런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술이 낫다고 봅니다. 그 필러로는 한계가 있죠. 필러는 말 그대로 쌓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을 바꾸지 못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안 돼서 나왔는 게 뭐 있을 거 있고 등 코끝실을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주는 시술도 있긴 있어요.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면에서는 수술로 안에 들어가서 이쪽의 모양을 잡아주기 좀 더 낫더라. 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낫다, 뭐 극단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의사 성향도 성향이지만은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고수술 하는 게 예, 시간 자체가 뭐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회복기간도 늘리는 수술이고요. 그런 시간이 도저히 뺄 시간이 없고 아니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면은 필러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확실한 한계점을 알고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환자분들 얘기하는 게 시술은 시술답게 그렇지. 수술은 수술답게 해야 되는데 시술로 이제 수술 결과 내려가면 아까 보통 필러가 퍼져 보인다든지 그렇죠. 수술도 마찬가지로 높인다 해도 무조건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.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높이는 게 중요한 거고 대신에 필러로 인해 가지고 뭐 잦은 시술로 인한 피로감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일단 최대한 그 코끝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많이 필요하다 한다 하면은 수술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다 뭐 좀 코수술도 워낙 유명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죠? 병원 가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듣는 게 코수술 재료에 관해 가지고 많이 들었을 거고 또 병원 가서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떤 재료가 되는가요? 여기는 뭐가 더 나은가요?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. 되게 많은 재료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박상원 원장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 콧등에 넣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새 좀 대부분 쓰는 게 실리콘 이런 재질의 실리콘을 많이 쓰고요.
재질 실리콘 아니면 작아진 피 아니면 뭐 발로덤이나 인공진 피를 이용한 콧대 높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쓰이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실리콘을 많이 씁니다. 동양인들 특히 뭐 한국 사람들 뭐 제일 많이 오는 케이스가 이 낮은 코죠. 콧등이 낮아가지고 콧꽃이 낮아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좀 올리기 위한 수술이 좀 대부분입니다. 대부분이고 먼저 콧등부터 본다 그러면 콧등을 올리기 위해서 뭔 재료가 들어가야지 이 높이가 올라가겠죠. 크게 보면 뭡니다. 자가 조직이냐 인공 조직이냐. 대부분 첫 번째 수술에서는 보통 자가 조직이 잘 떼지는 않아요. 왜냐면 내가 떼는 부위 뭐 거기 말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진피라든지 갈비뼈 이런 데서도 떼는 흔적이 남고 또 고놈도 거기서 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처음에 코에다 넣기엔 좀 아깝다. 그래서 보통 대부분 첫 번째는 인공 조직을 쓰고요. 실리콘도 있고 뭐 고텍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재료는 요 실리콘입니다. 이런 실리콘 재료입니다. 이런 재료고 예전에는 뭐 이거 통째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손으로 직접 다 깎았대요. 요새는 제품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모양이 만들어가지고 높이는 이렇게 약간 좀 대강적으로 정해져 오고 이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수술하면서 우리가 약간 좀 손을 좀 보긴 보지만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실리콘 모양이 있고요. 코 높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.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. L자에 가죠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얘 콧꽃이 되고 얘 콧대가 되고. 그래 보면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I자. 네,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. 코끝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. 네. 그래서 왜 옛날에 이거 쓰고 요즘 이거 쓰느냐? 요즘도 이거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좀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요 끝에 요 부분이 실리콘이 피부 끝에 닿으면서 요쪽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. 피부 얇아지고. 이 실리콘이 자꾸 아플 때면서 피부 얇아지고 여기서 뭐 비치고 뭐 옛날에 뭐 괴담도 있죠. 실리콘 튀어나왔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 끝을 짧게 하기 시작합니다. 작은 변화지만은 요 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코끝이 안 닿도록 최대한 길이를 고정해가지고 콧등만 올리는 식으로 좀 모양이 변했어요. 그러면 하나의 궁금증이 들죠. 그럼 예전에 이 L자 실리콘들이 하던 역할, 요 끝의 역할들은 무엇을 하는가? 요것들은 이제 자가 조직을 대신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실제 콧등 자체까지는 실리콘 하니까 쓸만하다. 그리고 첫 번째 쓰기 이만 재료가 없다. 이게 대부분의 결론이고요. 요 코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여기까지 올리기에는 요 코끝에서 실리콘이 약간 좀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더라. 그러면 요 코끝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자가조직을 좀 쓰자 하는 게 요즘의 대세입니다. 대표적으로 콧끝을 올리기 위한 자가조직은 어떤 게 있나요?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연골 종류를 많이 쓰는데 특히나 이제 귀연골이나 이제 비중격이라고 오른쪽 왼쪽 콧구멍 나오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 요거를 보통 코끝 높이는 데 많이 쓰죠.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 연골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재수술에서 많이 쓰고요. 처음 수술에는 보통 비중격하고 귀연골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 실제로 코끝을 올리기 위한 수술 재료는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 정도 양을 철저하게 해서 조직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귀연골하고 귀 아래 위에 연골하고 비중연골이죠. 그렇죠? 그런데 연골을 좀 채취해가지고 코끝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콧대 실리콘을 놓고 그렇게 해서 수술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.